안녕하십니까, 인천여우입니다. 잘생긴 남자, 화면에 가득 채워져 있는 잘생긴 남자 인천여우. 왼쪽엔 여우의 그 그림이 있고요. 시장이 오늘 정강 후약으로 아침에 출발할 때 좋았는데 끝날 때 별로였습니다. 아침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오늘 또 혀를 끌끌 차면서 장이 뭐 이러냐, 도대체 장은 언제 좋아지는 거야, 아침에 좋았다 말았네, 이렇게 참 기분 안 좋은 하루였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아침에 사셨던 분들도 뭐 내일 또 장이 뭐 크게 빠질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오늘 정강 후약으로 밀렸지만 외국인 기관들 뭐 전격적인 양매도 요것 때문에 밀렸지만 뭐 내일도 팔까 모레도 팔까, 또 지금 현재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시장 심리만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언제까지, 코로나19 언제까지 계속될 건데, 감기 아냐 그거, 언젠간 끝나겠지, 그러면 올라가겠지, 그런 이제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좀 태평하게 해야 돼요. 사업도 우리가 태평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사업이 잘 되지, 쫓기듯이 하게 되면 이거 별로입니다. 태평한 마음으로 주식하자, 그런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오늘 정강 후약으로 기분 안 좋았지만 내일과 모레 기분 좋아질 것이다 하는 이제 또 희망 고문하면서, 요즘은 특히 희망 고문이에요. 이놈의 코로나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언제 끝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코로나 끝나면은 모든 게 정상화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는 시장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그 여건인데, 자 어쨌든 간에 뭐 차트 한번 보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입니다. 참 좋았는데, 시황은 하여튼 짧게 할게요. 오늘 참 좋았는데 뉴욕 증시가 요렇게 참 좋은 모습으로 강력 상승으로 나와서 좋았는데, 이게 말이죠, 한국 증시에 연결이 안 되고 나스닥도 올라오고 굉장히 좋았어요. 또 테슬라도 모양이 좋았고, 또 애플도 번쩍 올라왔고 참 번쩍번쩍 좋았는데, 중국 상해 지수도 오늘은 뭐 크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0.74%. 그래도 한국보다는 훨씬 낫네. 음봉이 크지 않죠. 어제 많이 올랐고. 일본이 이게 음봉 나온 게 별로 재수 없었어요. 일본이 요즘 계속 재수가 없다. 위에서도 쭉 음봉 나오고 어제 양봉 하나, 오늘 다시 음봉으로 커버 음봉이 돼버려서 일본이 약간 재수 없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나중에 좀 올랐지만 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고점 치고 내려오는 모습이라 괜찮은데 말이야. 이거 참 오늘 저녁 어떻게 될까? 오늘 저녁 어떻게 될까? 잘 되겠죠 뭐. 9시에 G7 중앙은행장과 재무장관이 그 전화 화상으로 회의를 한다 그래요. 요즘 뭐 세월 좋잖아요. 그래서 화상으로 모든 게 다 됩니다. 회의를 해서 어쨌든 이제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공감대와 대응 전략, 이걸 마련해가지고 코로나를 갖다가 잘 비켜가겠다는 그런 전략을 내놓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 잘하면 뭐 좋은 게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장중에 로이터 통신에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합의되는 것은 아닐 거다, 이렇게 이제 또 고춧가루를 뿌리면서 우리나라 장이 좀 영향을 받았다. 근데 사실은 말이죠, 중앙은행장하고 재무장관 7사람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 그래가지고 금방 뭐 구체적인 조치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무슨 뭐 양적 완화라든가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것은 중앙은행장이 결정할 것은 아닙니다. 연준에서 결정하는 거죠. 연준에서 위원들이 이제 서로 얘기해가지고 투표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한국은행장이 뭐 금리 결정하는 거 아니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혼자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금리를 내리는 게 다수다, 금리를 동결하는 게 다수다, 이렇게 통과돼야만이 금리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재무장관들은 이제 독자적으로 무슨 뭐 재정 투입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그 결정되는 것은 그런 것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각국 재무장관들은 정부의 돈을 가지고 경기를 좀 부양하는 조치를 취한다, 뭐 이런 얘기 할 것이고, 각국 중앙은행장들은
코로나19 사태의 그 진행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가능한 한 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정도로 아마 발표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러면은 나쁜 것이냐? 나쁜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거 다예요. 중앙은행장과 재무장관이 공감대를 가지면서 우리 다 같이 지금 현재 중국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세계의 위기가 상당히 강하니까 같이 힘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보자. 이러고 이제 같이 이제 말을 맞추는 것 정도. 그만 하더라도 대단한 거죠. 언제 뭐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었나요? 그래서 로이터 통신이 폄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꽤 의미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코로나 사태. 오늘 10시에 발표된 코로나는 전날 0시 대비 그러니까 어제 0시에서 오늘 아침 0시까지 해서 600명 증가했죠. 600명 증가. 별로 아직 탐탁지 않습니다. 0시에서 0시 사이 600명이 증가했어요. 600명. 작은 숫자 아니죠. 지금 뭐 500명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서 500명대에서 600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이 더 줄어들지 않고 약간이면 또 늘었다라는 거. 약간이지만 그것이 뭐 별로 좋은 건 아니었고 또 이제 오늘 0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 해가지고 또 314명이 증가했다 그래요. 314명이. 이것도 이제 다시 나왔는데 이제 4시까지 한 거하고 또 밤 동안에 발생한 까지 해가지고 오늘 0시까지 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니까 또 4시부터 밤 0시까지 합해가지고 내일 아침 10시에 또 발표를 하겠죠. 근데 374명이면은 뭐 확 줄어들진 않았지만 많이 늘지도 않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얘기는 그래요. 아까 제가 뉴스를 쭉 보니까 대구의 신천지 여기가 대부분 그 환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또 현재 환자들 그 600명 환자 중에서 600명 이제 신규로 발생되니까 오늘 아침 0시 기준으로 600명 신규 환자 중에서 신규 환자 중에서 대구가 520명 그리고 경북이 몇이냐 61명 이렇대요. 그러니까 600명 중에서 580명이 대구 경북이야. 대부분이 대구 경북이다.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 현재는 좀 방음막이 잘 작동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전염병이라서 과연 방어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대구에서 대구 경북만 많이 발생하고 그 이후로 바로 밑에 이제 뭐 경남이라든가 이쪽 뭐 울산 쪽으로 가지 않고 대구 경북에서만 딱 이렇게 이제 그 제어가 되고 있다는 이제 방어막이 되고 있다. 이것은 좀 긍정적 부분이고 또 대구에 520명 오늘 나온 것 중에서 247명이 이제 신천지다 그래요. 신천지. 그래서 신천지에 관련된 신천지나 또 신천지의 가족, 지인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대구에 520명 나왔는데 520명 중에서 247명이 이제 신천지고 그 외에도 그 나머지 사람들도 관련 지인이라든가 뭐 가족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아직은 고무적이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대구 경북의 신천지의 검사 받은 사람 중에서 상당 부분이 양성으로 나왔대요. 양성으로. 여기 몇 프로인지는 제가 안 적어놨는데, 상당히 양성이 많이 양성으로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그니까 이제 근데 이제 대구 경북 이외의 그 다른 지역, 신천지, 신도들의 좀 몸이 안 좋다 해가지고 검사했더니 이거는 이제 양성률이 약 1.7%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는 거의 안 퍼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날 대구에서 예배를 받던 신천지 신도들 사이에 확 퍼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날 대구의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를 받던 분들 사이에서 확 퍼졌다. 이게 이제 정답인 것 같고,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대구 지역에서의 신천지 신도들의 퍼졌던 코로나 요거만 잘 좀 해결이 되면은 이번 사태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지역만 딱 봉쇄를 해가지고, 봉쇄를 하니까 우한 외 지역으로는 퍼져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좀 긍정적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요 사안은 내일 또 확인해 보자.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략 한 12일에서 14일 정도가 이제 코로나 발생하고 한 12일에서 14일 정도가 이제 그 창궐하고 그 이후에는 좀 약해지는 특성이 있더라. 요 날이 대략 내일 우리나라 시간 내일과 모레가 이제 그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지나면은 주말로 들어가면서 좀 약해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20일 정도, 처음에 발생해서 한 20일 지나니까 많이 약화되더라.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가 202명인가 그랬죠. 아침에 202명인가. 굉장히 많이, 그죠? 우리나라보다도 신규 발생이 훨씬 작아요. 이제 202명 정도로 이렇게 크게 줄어드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도 고비만 넘기면은 일단 뭐 200명대, 100명대, 50명대, 30명대 뭐 이렇게 줄어들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안심을 놓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대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오늘 한국 지수 보기 전에 한국 원달러 환율은 이렇게 지금 안정되고 있죠. 1220원 고점 찍고 난 다음에 안정되고 있고요. 중국 상해 지수 뭐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오늘 그래도 중국 상해 지수는 최면치를 했습니다. 그래도 0.74% 올라가지고 이렇게 모양은 좀 이쁘게 만들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지수만 그렇게 좀 재수없는 건 아니고, 대한민국 지수만 이게 참 운 나쁘게 2051에서 이제 고점을 시작해가지고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음봉을 만들면서 제가 2050 정도, 2060 정도의 뭐 저항 라인이 있다는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참 허무하게 음봉을 만들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음봉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로이터 통신의 아까 그런 보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과, 또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 양매도, 요것이 이제 지수 차트를 저렇게 만들었다. 아쉽지만, 그러나 악재가 나온 것은 아니고 오히려 호재가 많이 나올 그런 타이밍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환자의 증가가 약화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저녁에 재무장관 중앙은행 G7 회담을 해서 뭔가 나올 수 있다. 그거 두 번째. 세 번째,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까지는 매도지만 너무 많이 매도해가지고,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이제 4조 2천억인가 있다 그래요. 무지하게 많이 매도했죠. 그래서 이제는 너무 많이 매도해서 이제는 이제 매수로 돌았을 때 되지 않았냐. 4조 한 5천억 이상 됐네요. 지금 현재까지 7일 동안에.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매도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시면서,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지표들 2월 3월 이제 주말 되면은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쭉 나올 텐데, 그 지표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제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셔도 무리 없겠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종목 얘기로 들어갑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시장이 워낙 막 뒤틀려 가지고, 요 사실 이제 급락의 구간에서는 사실 종목 얘기하기가 참 그렇죠. 그래서 종목 얘기 안 했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종목 얘기해도 되겠다는 거죠. 이제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물론 진정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주가의 그 타격은 이제는 거의 멈춰간다 하는 관점에서 이제는 제가 종목 얘기를 하겠다 하는 거예요. 종목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종목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 종목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일단 종목을 하나하나씩 볼 텐데요. 뭘부터 볼까요? 한진칼부터 볼게요. 한진칼부터 보겠습니다. 한진칼. 자, 한진칼.
요 한진칼은 제가 예전에 제가 한진칼이 처음에 떴을 때 뭐 요때쯤에 하여튼 어느 때쯤에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쭉 소개시켜드리면서 M&A가 시작됐다. 그래서 강부성 펀드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지분 경쟁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쭉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고점의 매물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지지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꼭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이렇게 이런 차트가 나와요. 이런 차트가 나옵니다. 돌파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안 내려가. 요게 이제 싸움이거든요. 이렇게 돌파를 하고 그 전에 몇 번씩 이제 시도를 하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대략 한 달 정도, 뭐 2달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이제 텀을 준 상태에서 이렇게 돌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돌파 나온 다음에 지지를 받아요, 지지. 이 지지 받을 때가 이제 우리가 매수할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으면은 강력 매수 들어가도 됩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5만원부터 시작해서 8만원까지 땅땅땅 한 방에 5일 만에 5만원에서 8만원까지 약 60%가 올랐다. 우리가 굉장히 또 기억해야 될 차트다라는 거예요. 돌파가 나오고 고점에서 지지를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급등이 나온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패턴이다. 자, 한진칼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봐야겠죠. 한진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진칼은 말입니다. 원래 대한항공인데 이 대한항공이 분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한항공이 이제 한진칼과 대한항공으로 이렇게 분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진칼은 대한항공 지분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항공 지분에. 그리고 한진칼은 대한항공 지분과 진에어의 지분과 한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그 한진그룹의 모회사죠, 모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진이 이제 물류 기업을 거느리고 있고, 대한항공은 이제 항공 서비스하고, 한진칼은 진에어와 호텔, 여행, 레저 이런 것들을 거느리고 있다. 그러니까 한진칼이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한진칼이 이제 지주회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진칼의 지배구조를 두고 지금 이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진칼의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것 쭉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조 뭐 주게 돼 가지고 돼 있고, 근데 이제 영업이익은 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단기 순이익은 이렇게 지분법 평가까지 들어가니까 작년도에도 뭐 별로 안 좋았어요. 안 좋고, 부채가 작은 편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한진칼은 부채가 계속 많지는 않은데, 대한항공은 부채가 많은 편이죠. 자, 일단 그래가지고, 지금 조연아그룹과 조연태그룹이 지금 그 지분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 그래서, 조연아그룹에서는, 조연아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땅콩 조연아죠. 땅콩 조연아인데, 요걸 보게 되면 말이죠. 조연아, 조연태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시에 이제 땅콩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거의 내면에는 조연태와 조현아의 어떤 지분 경쟁 구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 그때 조연아가 그 땅콩 가지고 그랬을까 하는 얘기를 하면서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때부터 조연태 조연아가 싸우기 시작했나? 어릴 때부터 상당히 서로 그 사이가 안 좋았나? 그때 왜 조연아가 갑자기 그 버럭 화를 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조연아 조연태의 지분 경쟁, 그 내방은 알 수 없지만 이게 지분 경쟁이 시작됐는데, 대한항공 부사장이고요. KCGI가 이제 강성구 펀드라 그러죠. 강성구 펀드. KCGI가 17.68% 가지고 있고, 반도건설이 또 이제 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합산해서 반도건설이 옛날에 누구 편이냐 그랬는데 결국 조연아 편이네요. 그래서 합산 지분 37.63%를 들고 있다. 근데 의결권 행사 가능한 지분 31.98%라 그래요. 그리고 조연태 쪽은 현재 37.12%의 그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의결권 행사 가능한 지분이 37.12%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표면상으로는 조연아가 지분이 많은데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의결권까지 감안한다면 조연태가 더 많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조연아 조연태의 지분 경쟁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KCGI 강성구 펀드하고 이제 반도건설이 지분 매입이 있었고 뭐 쭉 하면서 이제 진행됐는데, 한진칼의 지배구조의 그 그림을 한번 보인다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한진칼이 한진과 뭐 대한항공을 갖다가
지배를 하고 있고, 대한항공은 이렇게 보다시피 이제 항공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한진칼은 진에어나 관광 관련된 거, 한진은 물류 관련된 거, 이런 회사들을 이제 거느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물류 관련 기업을 거느리고 있고, 한진칼은 이제 진에어를 비롯해서 관광 관련된 거를 갖고, 대한항공은 이제 물류 관련된 기업들을 거느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이제 형태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차트를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이런 차트였고,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다면, 그 당시에 첫 번째, 그 장대 항목 나왔을 때 이제 주목하고 있다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 장대 항목 나오고 음봉 나왔던 그 부분을 다시 돌파할 때는 우리가 매수 여부를 이제 심각하게 고민했어야 됐다라는 거죠. 살펴봤으면, 계속 보고 있었다면, 요런 차트는 돌파 후에 행보하는 차트는 분명히 올라가는 차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건데, 지금은, 지분 경쟁은 서로 이제 지분을 매집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마무리될지는 알 수 없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 상태에서는 뭐 매수하라, 매도하라, 이런 얘기는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시젠 되겠는데, 셀리브리 분들 갈게요. 셀리브리. 자, 셀리브리인데, 셀리브리는 이제 바이오 기업이죠. 바이오 기업이고, 요건 상장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닙니다. 2018년도 말에 상장이 돼가지고요. 처음에 3만원대 정도 시작이 됐는데, 그때보다는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지금 8만원대, 9만원대까지 왔던 그런 게 기업이 됐습니다. 이게 셀리브리는 제가 이제, 예전에 저 또 쭉 한번 추천을 많이 했던 그런 종목이죠. 언제 추천했냐면, 이제 요쯤에서 추천했습니다. 요쯤에서 많이 추천했었는데, 우리 그때, 회원분들도 사신 분들도 있고, 그전엔 또 이제 신규 종목으로 한번 이쪽에서 19년도 3월, 3, 4월 달에 한번 제가 신주 해가지고 쭉 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고, 이제 그런 종목인데, 요게 왜 갑자기 최근에 또 주목을 받느냐 하는 건데, 이게 또 이제 결국에는 뭐 요즘 바이오 종목들은 다 그래요. 바이오 종목들은 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독감이야, 다 독감. 그랑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요즘 바이오는 특별히 뭐 신약을 했다든가 무슨 뭐 기술 수출했다 이랬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뭐 코로나 아니면은 바이오는 요즘 힘이 없어. 코로나랑 좀 관련돼야 돼. 근데 셀리브리가 코로나랑 관련됐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코로나. 셀리브리는 어떻게 또 코로나19하고 관련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리브리가 원래 이제 뭐 하는 회사냐 하는 건데, 셀리브리. 이거 뭐 하는 회사냐 봤더니, 베타 기업이야. 바이오 베타. 생체 내 전송 기술, 이거 바이오 베타죠. 생체 내 전송 기술, TSET 플랫폼. 그러니까 생체 내 전송 기술을 하였다는 것은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신약 개발할 기업은 아니다. 단백질, 펩타이드, 항체 및 핵산 등의 양리 물질을 세포 내로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신개념 신약 개발 플랫폼 기술. 제가 오늘 이걸 안 띄워놨네. 자, 어제 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어제가 그저께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조용하게 제 얘기하려고 채팅창을 안 열어놨습니다. 자, 어쨌든 그 셀리브리 원래 그런 거다. 바이오 베타 기업이다. 바이오 베타라는 것은 신약 기업이 아니라 기존의 어떤 약의 기능이나 이런 걸 갖다 좀 개선시키는, 그게 이제 바이오 베타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셀리브리는 원래 바이오 베타다. 그래서 전송 기술을 플랫폼을 보유하는 기업이다. 예, 그런 기업인데, 그래서 단백질, 펩타이드, 항체 및 핵산 등의 양리 물질을 그러니까 약물을 세포 내로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 기술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약을 연구 개발하거나 뭐 그런 것을 이제 주로 바이오 베타다 이런 거죠. 바이오 베타. 그런 기업이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기술 이전 얘기가 좀 있었는데, 뭐 기술 이전 얘기는 그런 것들이에요. 다케다 일본 회사죠. 일동제약, 또 글로벌 제약사와 전송 기술에 관련된 그런 이제 개발,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던 그런 기업이다. 그에다가 이제 파킨슨병, 췌장암, 비만, 골 형성 촉진 이런 쪽에서
기술 이전 쪽을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도 셀리브리가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돼가지고 조금 논의가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뭐 재무제표는 볼 게 없어요. 뭐 매출도 뭐 허접하고 또 뭐 부채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뭐 상장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본은 있는데 아직까지 먹고 살만 하겠지만 이 뭐 돈이라는 게 계속 쓰다 보면 이제 고갈되는 거겠죠. 그래서 돈을 다 고갈시키지는 않았는 것 같다 하는 거죠. 부채라든가 뭐 자산 총계 개념을 보게 되면 그래서 어떤 부채는 아직 고갈된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왜 또 이제 셀리버리가 갑자기 부각됐냐 하는 것은 이게 요즘 얘기하는 요즘 뭐 보면은 가장 요즘에 이제 그 핵심 그 이슈가 된 게 사이토카인이야. 사이토카인 폭풍. 요게 이제 가장 이슈되는 쪽이에요. 사이토카인 폭풍. 이제 사이토카인이 뭔 얘기냐면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갖다 사이토카인이 발현되는 것을 폭풍이다 이렇게 하는데 뭔 얘기냐면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은 이제 T세포라든가 이제 내추럴 킬러 이런 것들이 이제 발현돼 가지고 이렇게 요것들 우리 세포에 우리 몸에 들어온 이 바이러스를 갖다가 쪼아 먹습니다. 바이러스를 이제 방어하죠. 바이러스를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열이 나는 거죠. 우리가 열이 나는 거, 감기 걸리면 열 나는 거는 몸 안에 하여튼 이상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니까 그 염증을 갖다가 치료하기 위해 열이 난단 말이죠. 근데 그 열이 지금 이제 우리 코로나19가 이제 열 난다 그래. 열 조사하잖아요. 우리 공항에서도 이제 적외선 뭡니까? 그거 가지고 적외선인가? 뭔가 그거 가지고 저 사람이 열이 얼마나 나는가, 그거 이제, 열 감지 카메라죠, 열 감지. 적외선이 아니라 열 감지 카메라로 열 나는 사람만 이제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로 열을 갖다가 체크하는데, 열이 많이 난다 이거죠. 열이 많이 난다. 그래서 열이 많이 날 때, 열이 너무 많이 나면 사이토카인 과발현, 이게 나오고, 그게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중증 폐혈증으로 가는 수가 있다. 중증 폐혈증으로 가는 게 많다. 그래서 이제 그걸 체크하는 건데, 결국 이제 셀리브리의 ICP-NI 요것도 결국 그 얘기예요. 사이토카인 가발현을 억제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대단한 놈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각종의 T세포가 막 생겨가지고 아주 엄청 생겨가지고 갑자기 공격하는 과정에서 열이 많이 나고, 그 열이 많이 나니까 이게 폐혈증으로 가가지고 폐혈증이 돼서 바로 급하게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이토카인의 과다한 발현으로 처리되는 중증 폐혈증이 생명을 위협한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사이토카인 가발현을 갖다가 제어해주는 기술, 그걸 갖다가 옛날에 연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셀리브리가. 그래서 셀리브리가 뭐 사장이 옛날에 요걸 했었던 모양이에요. 사장이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걸 했었는데, 그거가 이제, 지금 드디어 오랜만에, 다시 한번, 요겁니다. 최근 진행한 동물 실험에서 ICP-NI가 코로나19와 유사한 RNL 바이러스의 감염성 중증 폐렴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혈중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크게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폐점막의 사이토카인 수준도 상당히 억제됐다. 폐점막. 그래서 이제 폐렴이 걸려서 이게 폐렴이 갑자기 급격히 퍼지면서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것이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 중추신경계 등 기존 파이프라인 목록에 ICP-NI를 주요 파이프라인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병원성 바이러스 감염증 질환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다. 요게 이제 셀리브리의 지금 얘기입니다. 그래서 셀리브리가 갑자기 중증 폐혈증, 우리가 폐혈증으로 죽는 사람 많이 봤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디 가서 조개를 갖다 날구로 먹었는데 폐혈증으로 사망했다. 뭐 이런 거. 굴을 먹었는데 폐혈증으로 사망했다. 이런 얘기 많이 봤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원래 셀리브리는 뭐였냐면은 CPBMP2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이오베타 이게 있었고, 다음에 CPBMP2가
그러니까 기술 이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추진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것이 재료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파킨슨병. 이게 지난번에, ICP 파킨, 이게 이제 지난번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다른 메이저, 제약회사에 팔려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안 팔려나갔네요.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해본다면은, 셀리버리가 차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최근에 이제 가까운 데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주가가 이렇게 7만원대를 돌파하려고 무진 엘스타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지지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말이죠. 문제는, 이게 매물이 많아. 이게 7만원, 8만원 올라가면 단타가 많은 건지 뭐가 많은지 올라가면 매도가 참 많아. 참 매도가 많아요. 이제 기관 외국인 수급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 매도는 조금 약한 듯 하고, 뭐 많이 사지도 않고, 뭐 많이 파는 것도 아니야. 뭐 기관이 조금 매수하는 것 같아요. 기관 매수. 근데 이제 주로 제가 볼 때는 개인들이 셀리버리를 샀다 팔았다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렇게 차트가 되어 있는데, 오늘도 뭐 음봉입니다. 음봉인데, 요런 차트는 저는 그렇게 봐요. 요런 차트는 말이죠. 일단 이제 중심 라인을 잘 봐야 됩니다. 중심 라인이 여기야. 여기거든요. 요 라인인데, 84,000원. 최근에 얼마 동안에 84,000원 위에서 마감한 적이 한 번밖에 없죠. 한 번밖에. 요날 외에는 84,000원 위에서 마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일 이후에 84,000원 위에서 마감하거나 85,000원 위에서 마감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서 가져가도 된다. 더 한번 간단 말이죠. 근데 84,000원 위에서 마감하지 않으면은 장 마감할 때 들고 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단기 또 매물 나올 수 있고, 물론 이제 차트는 뭐 쟁별이가 좋긴 한데, 그래서 84,000원 위에서 마감하는 날 들고 다음 날로 넘어가 보면 한번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시즌입니다. 시즌. 한진카를 받고 셀리브리를 받고 시즌인데, 아까 한번 보세요. 차트를. 자, 한진칼은 차트가 너무 급등했어. 여기에서 매수했으면 좋을 건데 지금 매수하기엔 좀 너무 부담스럽죠. 누가 지금 매수해? 네, 올라가거나 말거나, 그죠? 올라가거나 말거나, 지금 뭐하러 매수해? 그죠? 네, 요거는 그렇습니다. 한진칼은 지금은 너무 위험하다. 그죠? 그래서 요건 그렇고, 셀리버리는 한번 매수해볼만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84,000원 위에서 마감하면은 요거는 한번 매수해서 보유할 만하다. 그죠? 여기 위에서 마감하면은 그게 이제 셀리버리고, 이제 세 번째 CJ는 차트 이렇게 생겼어요. CJ는 똑같은 차트죠. 금방 셀리버리가 요 차트상 요거랑 좀 비슷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한번 보세요. 자, CJ의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틀 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상태에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얘기가 뭔 얘기냐면은 요 얘기예요. 요 얘기. 한 번도 CJ는 36,000원대 위에 마감한 적이 없다. 그죠? 36,000원대 마감한 적이 없다. 요거 36,000원 위에서 마감한다면 한번 가져가 볼 만하다. 왜냐하면 36,000원 위에서는 지금 계속 매물이 나왔잖아요. 여기도 매물 나오고 그죠? 근데 36,000원 위에서 마감할 때는 한번 매수할 만하다. 매수에 들어갈 만하잖아요. 매수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치고 가잖아요. 위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CJ는 그래서 치고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리브리를 볼 때도 내일 이후에 85,000원 정도 위에서 마감하면, 하루밖에 없죠. 그 위에 마감한 게 85,000원 위에서 마감하면은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번 여러분들 사봐라 이런 얘기고, 사서 넘어가 보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장중에 팔고 나오느냐 아니면 다음날 넘어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이제 완전하게 이제 신고가, 이제 매물이 좀 불안하지 않은, 그러니까 신고가를 안착하는 모양. 차트상으로는 이제 음봉이지만, 그렇잖아요. 차트상에는 음봉이지만, 아직까지 음봉이 위에 남아있지만, 그러나, 종가 기존 최고가, 굉장히 의미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한번 들고 가보면 하는 겁니다. 요런 차트를 여러분 이제 세심하게 잘 보셔야 돼요. 요런 걸 갖다 이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종가 기존 최고가인데, 그 전에 매물이 많이 풀렸구나. 많이 풀렸고, 그리고 이제 오늘 종가 기준 최고가로 마감되니까 매물이 다 소화돼 가지고 매집이 됐다는 얘기 같다. 그러면은
내 이유는 그냥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온다. 요거는 CJ는 더 갈 수 있는 겁니다. CJ는 또 무슨 재료 갖고 있냐 하는 것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CJ를 가보니까, 자, CJ는 뭐냐? CJ는 시총이 9,300억이야. 작은 회사 아닙니다. 1조야, 1조. 9,300억이 지금 1조 넘어갔겠죠. 지금 1조 넘어갔겠죠? 이게 예전에 써놓은 거니까 1조 넘어갔을 거란 말이죠. 자, 1조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게 CJ니, 코로나19의 긴급, 진단시약 긴급 사용, 요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듣겠다. 3개의 목표 유전자를 모두 검출할 수 있어서 민감도가 특히 뛰어나다. 어쩌면 또 시즌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을 수도 있어. 많이 나오잖아요. 한 개의 팁으로 양성 유무와 목표 유전자 타입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다. 상당히 좀 좋은 쪽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시스템이 이제 하루에 1000명을 동시 검사도 가능하다. 시간도 이제 4시간이라 단축했다. 그래서 요즘 이게 정부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상당히 그 진단 쪽에서 굉장히 빨리 발전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시젠의 예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젠 의료재단에서 전체의 37.8%를 갖다가 하고 있다는 거고요. 시젠은 원래 분자 진단 그 시약업체다 한 거죠. 그래서 RNA나 DNA 이런 쪽에 질병 원인을 감별하고 뭐 그런 기업이다. 그런 기업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먹히면서 굉장히 지금 히트를 친 거다 한 거죠. 딱 그 운 좋게. 그래서 최근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시즌은 앞으로 그 코로나 같은 이런 이제 진단 시약만 집중하겠다. 진단 시약 앤드 키트. 그러니까 진단하는 작업만 이제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얼마 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코로나19가 많이 퍼지가 나가면 CJN이 이번에 좀 대박 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이런 데서 한번 이제 히트를 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른 것들, 뭐 코로나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 많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 말라리아나 이런 것을 또 진단하는 것만 하더라도 또 돈이 든다는데, 코로나19도 있지만, 또 얼마 전에는 신종플루도 있었고, 그전에는 이제 메르스도 있었고,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2003년도인가요? 2003년은 또 이제, 그 사스라는 게 또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그 큰 두려움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면, RNA바에서 계속 나온다면, CJN이 뭔가 좀 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명심하자. 그래서 이제 매출이 좀 됩니다, CJN이. 매출이 좀 돼요. 바이오 기업 중에서 매출 내는 기업이 많지 않은데, 1000억 정도 매출도 되고, 영업이익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부채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1조 정도를 넘어가는 이제 기업인데, 사실은 시총이 비싸죠. 비싸요. 1000억 정도 매출인데, 시총이 1조가 넘어간다. 이야, 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무지하게 비싼 거. 무지하게 비싸긴 한데, 요즘 바이오 쪽은 다 이렇게 좀 고평가를 해주니까, 그래서, 시총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차트상으로 올라가면 가는 거다 하는 개념으로 보자라는 관점에서, 자, CJ는 현재, 아직까지는 거래량 좋고, 또, 주가 잘 치고 가고 있고, 또 재료가 있는 것이 이제, 물론 이제 오래 가져가면 안 되죠. 주가 쫙 올라가서,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될 때쯤에 빠져나와야 되겠죠. 우리나라 코로나가 마무리될 때 빠져나와야 되고, 또 이제 해외 코로나, 또 이게 좀 문제돼요. 그래서 해외 코로나까지도, 감안해가지고 하되, 해외 코로나가 좀 시들한 이런 모습 나오면 빠져나와야 되겠다.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보시기 바란다. 그래서 오늘 세 종목을 봤습니다. 첫 번째 한진칼 잘 올라갔죠? 근데 지금 살 수는 없다. 두 번째 셀리버리인데 사볼만 하다 그랬죠? 제가 사볼만 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진칼, 요거는 한진칼이 아니라 시젠, 요거는 치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틀 된 요거는 아직까지 보유해도 될 만한 그런 차트라는 거예요. 제가 시젠하고 한진칼하고는 지난번에 한번 다 녹음한 겁니다. 녹음한 거예요. 셀리버리는 이제 녹음은 안 했지만, 옛날에 제가 한국경제TV의 그 야간 종목 할 때 그때 가져나와서 한번 소개해 드렸죠.
셀리브리, 한진카, CJN 그렇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기인데, 삼성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트가. 뭐, 삼성전기는 뭐 여러분 다 아는 종목이죠. 다 아는 종목이고, 만인의 애인 아닙니까? 만인의 애인 참, 그 삼성, 하이닉스만큼 좋아하는 기업이 이제 삼성전기. 삼성전자를 못 사면 삼성전기 사는 이런 이제 개념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차트 보면은, 삼성전기는 계속해서 61선 지지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61선에 깼다가 지지받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연봉이니까, 아직은 뭐 삼성전기, 나 61선 사볼래? 좋아요. 좋습니다. 그냥 61선 매수 좋아. 그죠? 좋습니다. 그냥 그런 개념이에요. 삼성전기는, IT 대표 기업 중에 하나고, 삼성전자의 자회사이고, 나는 그냥 61선 매수 할 거야. 그런 분들 매수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담 없이. 샀다가 뭐 물리더라도 걱정 안 되고, 아직까지는 이제 기관의 매도 좀, 외국 매도 좀 있는데, 뭐, 물리더라도 좀, 뭐, 부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냥 이 내용 다 얘기해 줄 수 없으니까 짧게 들어갈게요. 삼성전기는, 여러 이제 사업을 해요. 여러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MLCC가 있죠, MLCC.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카메라 모듈이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매출액은 한 8조쯤 되는 그런 기업이고, 3분기까지 이제 6조 3천억이에요. 영업이익은, 아마 1조 정도, 올해는 한 1조 정도 될 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우량한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이고, 부채가 많지 않고, 자산 뭐 우량하고 그런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 하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 하면은 이제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게 카메라 모듈이죠.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기판 사업부, 컴포넌트 사업부 이렇게 있는데, 이거가 뭐 하는 사업인가 한번 보자고요. 뭐 하는 사업인가.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게 그 밑에 카메라 모듈부터 보겠습니다. 카메라 모듈부터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또 가자고요. 카메라 모듈은 뭐 아시다시피 빨리 끝낼게요. 다 아는 것처럼 모바일이나 자동차라든가 뭐 스마트폰, 가전 이런 데다가 이제 들어가는 이제 뭐 영상 촬영하는 제품 카메라지 뭐 카메라. 그래서 요즘 뭐 소형화되고 슬림화되고 저전력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도화되고 뭐 이런 거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스마트폰, 태블릿, 게임기, TV, 자동 다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이제 앞으로 카메라 모듈이. 그래서 그런 건데 카메라 모듈을 어떻게 만들어냐는 거예요. 카메라 모듈을. 그래서 자 렌즈, 액추에이터. 이게 이제 그 손떨림 장비까지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 센서, PCB 들어가는 게 이렇게 이제 모듈화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듀얼 카메라 있고요. 그다음 트리플 카메라 있고 쿼드러플 카메라 뭐 4개 들어간 게 쿼드러플이겠죠. 그래서 이제 화질 좋게, 성능 좋게, 더 얇게 그게 이제 핵심 기술이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손떨림 방지 뭐 잘 아시는 바처럼 손떨림을 갖다가 스스로 교정해 주는 것이다. 또 이제 줌 기술은 이게 당기는 기술이죠. 당기는 기술. 그래서 제가 줌 기술 요걸 갖다가 줌 기술을 제가 줌이 말이에요. 줌이 원래 줌이라고 하는 것은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제가 카메라 아시잖아요. 카메라 이제 디지털 카메라 디콘 맞나? 디카 요렇게 디카가 있으면 그 앞에 이렇게 나와 있죠. 쭉 나와 가지고 왜 화면 쭉 올라갔다가 다시 좀 줄어들어. 이게 그 줌 아닙니까? 줌. 찍 누르면 앞으로 쭉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게 줌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는 이게 없잖아요.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으면 그게 뭐 쭉 나온 게 없죠. 그죠? 쭉 나온 게 없단 말이죠. 왜 안 나왔을까? 그런 거 생각해 봤습니까? 왜 안 나왔을까? 그게 왜 안 나왔냐면 줌 기능이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에 들어가 있어 갖고 여기에 이제 잔망경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 살짝 잔망경식으로. 그래서 줌 기능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평평한 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평평한 데서 왔다 갔다 해서 여기에 이제 이제 잔망경식으로 이렇게 반사되게 돼 가지고 꺾여 가지고 안에서 수평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위로 나오지 않고. 원래 그 디카는 이제 앞으로 나오잖아. 앞으로 안 나오고, 이거는 이제 수평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사선으로 해가지고,
그게 가능하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기술이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갤럭시에 들어가는 줌이 길잖아요. 그 줌을 갖다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있고, 그게 이제 카메라 모듈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사업부에서 이제 MLCC, 다 아시죠? MLCC. MLCC는, 자, 앞으로 3분 내 끝납니다. 3분 내. 전기를 보관하고 있다가 조금씩 내보내는 그 댐이다. 전기의 댐이다. 전기의 댐. MAC가 뭐냐 하는 것은, 멀티 로이어 세라믹 커피시터. 그러니까, 뭐 용어는 어려우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MLCC는 그 전기를 갖다 보관하고 있다가 요걸 조금씩 흘러내려버린다는 거죠. 전기를 보관했다. 그게 이제 MLCC다. 해류의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도록 만드는 거다. 전류가 강하게 흘러가게, 뭐 많이 흘러가거나 조금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흘러가게 한다. 그리고 전자파 간섭을 막아주는 그런 장치다. 그게 이제 MLCC입니다. MLCC. 그래서 5G 시대에서는 이제 뭐 전자기기, 자율주행차의 발전, 뭐 IoT 이런 것 때문에 점점 MLCC의 중요성이 커지고, 삼성전기는 무려 600층. 우리가 적정 세라믹 콘덴서라고 하잖아요. 적정 세라믹 콘덴서.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은 MLCC가 적정 세라믹이 됐네. 세라믹 콘덴서인데 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쌓았다는 얘기죠. 세라믹으로 만들었던 많이 쌓은 콘덴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00층까지 쌓았다. 600층까지. 참 대단하죠. 600층까지. 그런 이제 고용량 MLCC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삼성전기의 그 능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인덕터 그래가지고 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노이즈를 갖다 제거하는 이제 그거 칩 리지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표준 리지스터, 뭐 어레이 리지스터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탄탈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뭐 노이즈를 방지하고 그런 것. 하여튼 그런 것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삼성전기는 이제 그런 것을 만드는데,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은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들은 뭐 지가 알아서 하겠죠. 삼성전기가 이제 그런 것을 만든다. MLCC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모듈에서 중요한 것은, 쌍카메라, 트리플 카메라, 쿼러플 카메라, 이렇게 계속 나간다라고. 이렇게 카메라를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고도화시켜 나간다는 것이고, 이제 카메라가 지금 뭐,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지만,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집에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성장성이 계속 있다. 자율주행차에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이제 부분이 될 것이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61선서 매수하는 것은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뭐 주가 단계 뭐 급등한다기보다 편안하게 가져가는 종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자, 4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4개의 종목.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게 한진칼인데 M&A 관련된 건데, 요거는 그냥 구경만 하자. 다음에 M&A 나오면 이제 그런 차트에서 한번 사보자 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셀리브리를 말씀드렸는데, 셀리브리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으로 이번에 어쨌든 이제 코로나 관련주라죠. 셀리브리나 CJ는 코로나 관련주니까, 코로나가 여전히 시장에 이슈화 돼 있을 때는 한번 이제 매매해 볼만 하고 들고 있을 만 합니다만은, 이게 코로나가 이제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까지 다 해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이제 끝날 시점이다. 물러가는 시점 같다. 정점 쳤다 할 때는 버리고 나와야 된다는 거. 삼성전기는 장기로 한번 우리가 가져가도 좋은 종목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황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시황은 늦게 들으신 분 못 들었을 텐데, 물론 뭐 제가 유튜브에 녹음해 있으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들으시면 되겠고, 시황은 그렇다. 일단 코로나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수요일이나 목요일부터 수목 정도부터 이제 조금씩 줄어들지 않겠나. 코로나의 신규 확진자가 그렇게 보고 있고, 다음 주 아마 목요일 정도 지나면은 좀 현저하게 줄어드는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변수가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대구 경북만 집중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마치 우한시만 집중적으로 나오다 우한시가 이제 끝나니까 이제 중국 전체가 코로나가 다 확 줄어버렸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대구 경북에만 있는데 대구 경북이 좀 줄어들면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다 소멸되는 이런 모습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미지도 개선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주식 외국인들의 매수 같은 거 이것도 들어올 수 있겠고, 여러 가지로 한 방에 좋아질 수 있다. 그것이 저는 빠르면은 내일 모레 정도부터 시작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죠, 퇴원도 많이 해야 되죠. 늦어도 다음 주 중반 이후부터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퇴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30번 환자인가요? 31번 환자인가? 그전에는 다 퇴원해가지고 4명만 남아있다는 것 같아요. 4명만. 30번 환자 이전의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4명이라 그래요. 4명. 퇴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요게 이제 일정한 수준이 지나면 퇴원을 빨리빨리 하겠죠. 또 지금 경증 환자들이 아직은 그냥 계속, 완전히 완치될 때까지 검사해가지고 더 이상 안 나올 때가 계속 있는데, 이제 뭐 2번 정도 해서 안 나오면, 이제 검출 안 되면 이제 퇴원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빨라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기다려보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인천여우의 종목방송, 종목센터, 인천여우의 종목센터 유튜브에 계속 올리죠. 유튜브에 여러분들 꼭 좋아요 눌러주세요. 인천여우의 유튜브 종목센터 이렇게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면서 마무리할게요. 지금은 일단 시황이 반전돼야 되고, 주도업종은 저는 반도체, 전기차 이런 걸로 봅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차별적인 오름세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코로나가 끝나면서 제약바이오는 좀 약해질 수 있으니까,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코로나 관련 제약바이오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짓고, 저는 또 내일 아침 7시 50분쯤에 제가 이제 또 아침에 시향방송 하겠습니다. 짧게 하죠. 제가 이제 시향방송은 아침 8시 한 20분 정도에 올리고요. 요거 유튜브에 올립니다. 유튜브. 그 다음에 정오 낮 12시 한 30분쯤에 올려요. 정오 시황 이거 올리니까, 시황은 제가 여러분 유튜브에 올리는 거 참조하시기 바라겠고, 또 저의 유료 시황방송 들으실 분들은 가입하시면 되겠고요. 영업이익은 연결로 봐야 된다. 개별로도 보고 연결로도 보고 같이 봐야죠. 네, 영업이익은 이제 개별 기업으로 보기도 하고 연결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으로 또 한 번씩 보세요. 근데 연결이 맞는데 개별로도 한번 봐보세요. 개별로는 어떤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